오늘은 제미나이의 스토리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스토리북을 한 번씩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보통 예시로 제시해주는 스토리북 같은 경우에는 동화 위주의 어떤 사용성이 많기 때문에 이 스토리북도 자세하게 설정을 하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프롬프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4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 및 아이디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스토리북으로 전달하고 싶은 핵심 주제와 메시지 혹은 설명하고자 하는 대학생 같은 경우는 연구 개념을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겠죠. 우리가 꼭 동화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논문을 번역해서 설명할 수 있는 스토리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전공의 복잡한 개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스토리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독자를 설정해야 됩니다. 독자는 4가지 연령대를 생각해 봤습니다. 취학 전 아동하고요. 그 다음에 6세에서 9세에서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학년기 저학년이고요. 10살에서 15살 정도 되는 이제 고학년이 되겠죠. 그리고 대학생, 또 연구를 위해서 이제 대학생을 독자로 설정합니다. 이 독자를 설정해서 문체와 단어 수준을 최적화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파 스타일을 설정하지 않으면 스토리북에서 알아서 이 사파 스타일을 이제 지정하는데 내용에 따라서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거나 특히 적용해야 될 대상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다면 그 사파 스타일을 프롬프트에 지정해 주시면 또 그 스타일에 맞게 스토리북이 구성되니까 고려해 볼 만한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수를 설정합니다. 물론 내용에 따라서 페이지 수를 적절하게 이제 제시해 주겠지만 보통 디폴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10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보면 10페이지만 만들어 줄 것 같지만 논문이라든지 조금 긴 동화 같은 경우에는 15페이지, 17페이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설정을 하면 꼭 페이지가 아니더라도 좀 자유롭게 뭐 5페이지, 15페이지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야기 흐름상 5페이지, 10페이지, 15페이지 이렇게 해서 한번 저는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조금 공부해 보면요. 독자 설정을 저는 어떻게 이렇게 4가지로 구성했냐 이렇게 하면 영유아 0에서 5세에서 집중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의성어와 의태어를 적극 활용해서 리듬감 있고 반복적인 문구로 언어 발달을 돕기 위해서 구성했고 프롬프트를 적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 등의 친숙한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고 명확한 기승전결 구조를 통해서 좀 교훈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끔 프롬프트를 지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좀 중학생 정도 되면 인물의 심리 묘사를 좀 구체화하고 비유, 상징 등을 활용해서 추상적인 개념을 다룰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및 대학원 또는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학술 용어를 정확히 사용해서 복잡한 연구 메커니즘을 시각적인 운유와 결합하여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사파 스타일은 총 7가지로 구성했는데요. 이 7가지 뿐만 아니라 바오닌이 좋아하는 구성이 있다면 추가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많이 하는 수채화 및 파스텔풍, 그 다음에 3D 애니메이션풍이 있습니다. 이게 픽사 스타일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그런 거 없이 논문 내용이나 아주 조금 사이언티픽한 과학적인 내용을 전달할 때는 이 플랫한 디자인을 해도 되고요. 유화 및 클래식이라든지 크레파스 및 스케치, 그 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종이 오리기풍이라든지 지브리 애니메이션풍 이런 것들을 정하면 그냥 기본 디폴트로 작성해주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스토리북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걸 가지고 저는 바로 스토리북에 와서 만들면 되겠죠. 여기서 제미나이한테 방금 얘기한 구성 요소로 예를 들면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0에서 5세 사이 아동이 이해할 수 있게끔 파스텔풍으로 그려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롬프트를 이제 적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스토리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스토리북에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스토리북 제작 이제 이 UI에 맞게끔 제미나이 스토리북 메이커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거는 주제 및 핵심 아이디어를 입력을 하면 AI가 생각해서 대본을 알아서 짜주고요. 당연히 독자에 맞게끔 대본을 짜줄 겁니다. 그리고 사파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수를 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 AI 스토리북 제작 요 메이커는
공유 링크를 제가 이 유튜브 댓글창에 달아놓겠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실 분은 활용해 보시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스토리북에서 본인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 가지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기돼지 삼형제가 에어리언의 공격에서 집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늑대 공격이죠. 조금 재밌게 꾸며보기 위해서 이제 조금 영유아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영유아 정도로 하고요. 영유아 그 다음에 사파 스타일은 저는 이 3D 애니메이션 풍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픽사 스타일이라고 하죠. 페이지 수는 기본 디폴트 값으로 한 10페이지 정도를 해서 스토리북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미나이가 이 스토리를 알아서 이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10 슬라이드 정도 되겠죠. 그래서 10커트에 제미나이가 집필을 해주게 됩니다. 집필을 하게 되면 추천 제목을 세 가지 정도 해줍니다. 아기돼지 삼형제와 뭐 삐용삐용 우주선, 집 짓고 우주 친구들을 만났다, 우리 집에 외계인이 나타났다. 그래서 맨 위에 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퀴즈 생성을 누르면 또 퀴즈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 생성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닷없는 중 이렇게 나오게 있습니다. 스토리 설정 가이드는 3마리의 귀엽고 통통한 아기 돼지 삼형제, 요렇게 이제 뭐 주인공들의 이름이 있죠. 그 다음에 배경 설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이제, 요렇게 있고, 요거를 이제, 내가 다시 만들게 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1과 이제 영문 from foot가 이렇게 동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4페이지. 여기서 수정하고 싶으면 이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됐다고 하면 이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메모장에 엑셀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해서요,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 독자층을 구성하고 상세 전개 내용 페이지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설명을 보고 여기서 바꾸고 싶은 것을 좀 바꾸면 될 겁니다. 여기서 바꾸면 이제 될 거고요. 저는 바꾸지 않고요. 이제 연습하는 겸 그대로 해서 이제 제미나이를 키시고요. 왼쪽 잼스 밑에 보면 스토리북이 있습니다. 스토리북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무료 사용자는 아마 빠른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사고 모드를 해야지 조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복사한 프롬프트를 붙여놓고 제출을 눌러보겠습니다.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리면 이렇게 이제 스토리북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표지부터 해서 3D 픽사 스타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보면 이제 전체 화면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PDF에서 종이 책으로 만들어서 이제 부모님에게 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이 듣기를 누르면 이제 이 스토리를 이제 팟캐스트는 아니죠. 일단 스토리를 이야기책처럼 읽어줍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아기돼지 삼형제와 삐용삐용 우주선. 옛날 어느 마을에 귀여운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았어요. 첫째 픽은 파란 작업복을 입고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답니다. 폭신폭신 지푸라기 집은 금방 만들 수 있어. 남은 시간에는 신나게 놀아야. 둘째 팝은 초록 작업복을 입고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튼튼한 나무가 최고야. 막내 피프는 빨간 작업복을 입고 벽돌로 집을 지었어요. 차곡.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삐용삐용 소리가 들렸어요. 은색 외계 우주선들이 나타난 것. 어이쿠 무서워 살려줘. 핍은 헐떡이 하지만 우주선이 다시지 하고 강력 어서 피프의 집으로 가자. 핍과 어서 들어와 형들 여긴 안전해. 막내 피프가 우주선들은 벽돌집 위를 빙글빙글 돌며 광선을 계속해서 쏘아댔어요. 결국 외계인들은 포기하고 삐용삐용 소리를 내며 머나먼 우주로 돌아갔어요. 와 우리 피프 네 덕분에 살았어. 현재는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이렇게 캐릭터의 일관성을 조금 유지하면서 또 아기돼지 삼형제의 스토리를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이제 우리가 늑대 대신에 이렇게 이제 우주선이 와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재미있게 구성을 했고요. 제가 이제 10페이지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아마 그 내용상 10페이지로 다 담기 힘들기 때문에 아마 11페이지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페이지는 꼭 10페이지가 아니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하면 되고요. 듣기도 옵션을 눌러보시면 높은 음성은 여자 음성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낮은 음성은
남자 화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공유 링크를 누르면 요걸 가지고 이제 공유해서 핸드폰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곳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제미나이 정책상 제가 해보니까 스토리북 공유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지나면 좀 그림이 깨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적절하게 사용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토리북 제작 엔진을 가지고요. 저는 이제 어린 왕자가 우주여행석에서 이렇게 어린 왕자가 우주여행석에서 이제 불시착해서 역경을 살아가는 딛는 이야기, 무바라 내성마비 대상자를 위한 보안 대체 장치 개발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연구 이야기 이런 것들로 만들어 봤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이제 만든 것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제목은 과당 화성에 불시착한 어린 왕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면 3D 애니메이션은 아니고 지브리 스타일을 조금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브리 스타일의 흉내가 나게끔 만들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불시착한 장면이라든지 씨앗을 가지고 이제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동물을 만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림 스타일을 이제 유지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듣기 하면 이렇게 듣기 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금 더 고급 수준으로 이제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내성마비에 대한 것들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면 이제 플랫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 주로 보는 디자인들을 위해서 했고요. 그렇게 이렇게 보면 스토리도 나쁘지 않게 이제 내성마비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런 그림들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하고 이제 AAC 도구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그 다음에 요런 데 보시면 MLU AACS 이런 식으로 AAC에 대한 MLU라든지 이런 고급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케이블리 해서 핵심 어휘랑 프린지 어휘들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다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전공적인 측면을 조금 설명해야 될 때 이해하기 어려우면 요런 이제 스토리북을 이용해서 또 해주면 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면 고립의 해제는 곧 의사결정의 자율성 확보를 의미합니다. 지우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갈지, 그리고 어떤 꿈을 꾸는지 스스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이제 좀 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논문들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쓴 논문입니다. 그래서 Change in Lip Movement 해서 내용의 핵심적인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발음을 할 때, 특히 이중모음 같은 걸 할 때 입술의 움직임이 좋을수록 상대방이 명료하게 들릴 거고요. 입술의 움직임이 좋지 않으면 명료하게 들리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로 세로 길이의 움직임을 측정해서 이제 나이 있는 좀 에이징 그룹과 그냥 청년층 그룹을 비교했을 때 이 움직임이 누가 더 좋았다 하는 그런 것들을 사용했던 논문인데 제 논문으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이제 PDF를 첨부하고요. 첨부한 논문을 대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스토리북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만 하면 만들어 줄 거고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프롬프트를 할 수 있겠죠. 아까 전에 사파 스타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부학적 요소를 많이 넣어 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수록 이제 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이제 해부학을 공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또 스토리북을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나중에 스토리북을 만들어서 또 한번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3분에서 5분을 기다리니까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림과 같이 입술의 리듬, 노화와 이중모음의 비밀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한번 전체 화면에서 어떻게 잘 만들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와 이중모음의 비밀. 좋은 치료사를 꿈꾸는 대학생 아리스. 어느 날 궁금해졌어요. 나이가 들면 우리의 말소리가 왜 변할까? 아리스는 연구지도 교수인 베리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뒤쪽에 스피치에 대한 이런 해부학적 그림 요소도 보면 디테일한 걸 알 수 있겠죠. 연구를 위해 알스는 두 그룹의 참가자를 이제 그룹에 대한 설명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귀신, 외출, 화분 같은 이중 모음을 달아서 위, 외, 와라는 것들을 연구를 했다. 이런 것도 정확하게 이제 표현했고요. 기준점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제 1cm의 원형 스티커를 붙이고 60프레임의 고화질로 했다는 것도 정확하게 이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지J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작업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가로와 세로 TA를 픽셀 단위로 하나하나 측정했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가로 세로 길이를 실제 측정한 것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런 이제 위치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점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고요. 요걸 오픈 CV를 통해서 자동화했는 이런 블러링, 회색조 변환, 소벨 마스크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과 노년층의 두 그룹에 대해서 이제 비교했을 때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고요. 그래서 스마트폰만 있더라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이 이 스토리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스토리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또 시간이 된다면 스토리북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